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우선 제가 사무실 이전이 있었습니다. 선릉역 10번 출구에 있는 그 현대타워 3층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이전에다 여러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 지난 한 2주간 또 제가 이 애널리스트 TV를 좀 녹화를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그냥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강남, 서초, 송파, 특히 요즘 잠실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살펴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문제 해결이죠. 수요자 맞춤형 전략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압축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잠실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동구도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뒤따라 우리는 이 원리를 알 수 있죠. 인접지역 위주로 밴드웨건 효과죠. 편익 편석 효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는 강남구가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주간 단위로 보였습니다. 참 최대 상승률,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설레고 좋은 반가운 얘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특히 세입자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초구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우리가 강남 3구,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가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더 크게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잠실 주공 5단지도 보니까 뭐 확인되지는 36평이 47억에 거래됐다. 저도 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뭐 거의 한 10억 이상 뭐 가격이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우성 1, 2, 3차, 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엘리트 아파트로 하는 이 아파트 국평형이 뭐 28억 했던 게 34억까지, 그러니까 5억 내지 6억 원 정도가 한 2, 3주 사이에 올랐다 하는 것을 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왜 올랐을까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여파 때문인데요. 그럼 과연 서울시나 이런 당국은 몰랐을까? 예측이 충분히, 우린 다 예측했지 않습니까? 오를 거라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게 말하자면 지정한 이유가 집값이 급등하거나 또는 투기 수요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지정하는데, 이게 사실 지정하기 전에도 서울은 좀 집값이 작년 10월 이후에 한 4, 5개월 안정이 보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또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정된 게 아니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나 특정 지역은. 전 정말 뭐 오세훈 시장이 단독한 결정은 아니지만 참 어리석은 실책이다. 지금 전국도 이렇게 어지럽고 다들 경제도 안 좋고 이러고 있는데 이사철을 앞두고 어떻게 이걸 해제를 해요? 정말 좀 합리적이지 않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비판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상이 됐음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까지 내리니까 불을 붙인 거죠. 안전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돈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몰릴 거예요. 여기다 금리는 내리고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밖에 답이 없어요. 주식은 굉장히 우리 안 좋죠? 조정을 보이고. 돈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쫓아야 되는데 나름 이렇게 막, 그래서 2년 거주 조건이 실거주가 없어지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도 뭐 살 수밖에 없죠. 외국인도 사잖아요. 이런 생각을 정말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오판입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도 YTN이나 연합뉴스TV나 TV조선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차피 강남은 오릅니다. 저도 강남 살고 있고 집값이 오르는 걸 왜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 시장이 안정돼야 되고 또 우리의 경제적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조정을 거치면 상당히 시장이 거품도 빠지고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리면 살 사람은 또 사고 팔 사람, 손바뀜이라고 그러죠. 이 시장이 거품이 쌓였던 거품이 좀 더 빠지고 조정 기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스무딩하게 이제 오르더라도 불안한 모습이 아닌 좀 정상적인 사이클로 갈 텐데, 그걸 참 서울시가 이렇게 허틀어 놓은 것입니다. 시장 안정은. 서민주거 복지도 어렵고,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정책이,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정책 실패한 걸 보았잖아요. 공급은 하나, 그걸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답습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공급 확대 말만 하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2014년에서 2021년까지 급등했던 이후에 2021년부터 이제 가뜩이나 한 3년 정도는 2020, 이렇게 좀 조정을 보여야 되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뭐 강남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벌써 마용성으로 확대됐죠? 여의도 목동으로. 그리고 과천, 우리가 아는 중강남으로 불리는 게 세 군데잖아요. 과천, 판교, 광교입니다. 여기까지 또 분당까지 포함해서 들썩이고 있죠. 일기 신도시는 또 이미 그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사철이 지금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3, 4, 5. 그런데 3, 4, 5만 끝날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입주 물량이죠. 그렇게 돼서 전세 가격은 오르죠. 그렇게 보면 결국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내년까지, 이건 참 지난 정부가 잘못한 거죠. 물론 여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공급의 확대를 신경 안 쓴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금 상승세가, 그렇게 되면 집 없는 무주택자는 이제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죠. 경제도 안 좋죠. 집값은 오르죠. 전세 가격도 오르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질 걸로. 또 정부는 신경 쓰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세 가지 해법을 하는데, 2022년 5년에 우리는 집을 사야 할까? 제가 사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이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인구와 소득이 성장하고 인프라가 확충되는, 여러 번 얘기했죠. 교통, 교육, 그 다음에 쇼핑시설, 뭐 공원이라든지 여기다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곳들은 앞으로 좋아질 지역은 성장 지역이죠. 거기 핵심 입지, 역세권 이런 곳들은 특히 두 번째,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뚫리는 곳, 이런 것들을 주목하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시간이 좀 흘렸으니까 또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하철 그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에 이어서 GTX A 노선까지 정차하는 대곡이라든지 수도권 파주를 비롯해서 고양시 서북부 중심은 좀 그래도 오르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런 지역들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8호선이 개통한 이후에 남양주와 구리가 많이 올랐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뭐 똑같은 효과는 안 하겠지만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고양시는 핵심이 대공 역세권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여긴 정말 천지개벽하는 그런 상정 백화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GTX A 노시 파주 운정 서울역 개통이 됐잖아요.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 트러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외선 대곡 의정부까지 좀 되고 있어서 뭐 이런 곳들은 여기 가까이가 있는 게 백석역이거든요. 저도 이제 고양시의 도시 계획을 하면서 자주 보면서 이쪽이 앞으로 많이 바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정역, 파주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그러니까 연신내역 주변도 이제 이게 앞으로 수서와 삼성으로 연결이 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교통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전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뭐 파주와 포천 이런 지역에 이제 의정부라든지 요즘 이제 컨트롤 리스크가 있는데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또 남북 관계가 안정이 되고 한다면 뭐 지금의 이런 컨트롤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상당 부분 뭐 민주당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말 돌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아시겠죠? 뭐 그런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으로 2025년에 개통 예정될 게 저는 인천 지역을 봅니다. 그러니까 강남 상구가 오르면 마용성이 오르고 또 같이 여의도 목동이 오른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 중강남 과천 판교 광교가 올라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그 다음에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권에 좀 개발 호재가 있는 영등포나 청량리 주변 우리가 동대문구, 서대문구 뭐 이런 지역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금광구 지역까지는 특히 2호선을 중심으로 또 신설역 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땅값과 집값이 오른 인천 1호선 계양역이 종점인데요. 아라뱃길을 따라서 쭉 이어오거든요. 검단 신도시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이런 곳들은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경도 오늘 뭐 연암수 TV도 인터뷰를 했는데 강남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뭐 정부가 이걸 촉박한 거라 서울시가 이렇게 한 거라서 저도 다만 6월까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급등하면 뭐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어요. 국토부나 금융위원회가 만나가지고 대책회의 안 돼요. 대책회의 한다고 또 뭐를 공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강남에 대책이 없죠. 그리고 재건축은 또 속도를 빨리 하면 재건축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결국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다음 정부가 되면 재지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리하게 아파트는 따라간다면 여론이 급속하게 지금 좋아지 시장 안정에도 서민주거 복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뭐 예측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재건축에서 풀리는 안 풀렸던 잠실주공 5단지나 뭐 아시아 선수촌, 엄마 이런 것들이 압구정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릴 이제 5년이 돼요. 6월이 되면 이제 풀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덜썩거리고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면 재지정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추경 매수는 좀 주의하자는 점, 또 그리고 새 정부가 탄생한다면 지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와 같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으면서 마칩니다. 특히 돈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보다는 꼬마 빌딩이 낫습니다. 아직 오르기 전이고 꼬마 빌딩도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 역세권 위주로 거의 50억 미만은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파트를 따라가기보다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저께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차라리 전세가 오를 만한 곳들의 다가구 주택이나 꼬마 빌딩은 다가구도 포함되잖아요. 상가주택이나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자산 증식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